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정말 어려운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수가 그렇게 크게 막 빠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월 26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0.82%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 정도 하락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지수가 크게 빠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 좀 참여를 하다 보면은 오늘 왜 이렇게 매매하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종목이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손실이 좀 크고요. 손실이 좀 커서 좀 요즘 저도 좀 힘든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시장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현상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는 시장에 돈이 없다. 그것 때문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거래 대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총 거래 대금이 5조 4천억밖에 안 터졌습니다. 시장이 좀 좋을 때는 막 10조 이상 터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막 8조, 못 나와도 6조 때는 항상 터졌단 말이죠. 네, 이렇게 6조 때는 터졌는데 요즘은 6조 터지기도 힘들어요. 거의 이제 5조, 10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4조 후반대까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시장에 힘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오늘은 제가 매매를 하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도 좀 많이 겪어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요거를 제가 좀 많이 느낀 내용들을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손실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한번 짚어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이런 매매는 하면 큰일 나더라.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장세에서도 맞는 말이지만 어떤 장세에서든 유효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메모해 놓거나 기억을 해 놓으신다면 장세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또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지면서 상승하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세에서도 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급등일보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텔레그램을 설치하신 다음에 채널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현재 구독자 수 56,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실시간 속보를 장중, 장전, 장 마감하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만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가 올라가고, 뉴스만 따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뉴스에 대한 해석들까지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주까지 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만 좀 잘 참고하셔도 매매하시는데, 주식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공시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고정해 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 56,000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으니까요. 믿을 만한 내용이겠죠, 여러분들. 네, 구독하시면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시장을 겪으면서 요런 매매를 하니까 좀 계좌가 박살 나더라 하는 내용들을 좀 추려서 적어 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기억하셔도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서 예시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 네. 그래서 이 원칙을 좀 잘 메모해 놓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1분봉, 3분봉 다들 단타 매매를 하시면서 많이 보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종목이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VI 걸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VI에 갈 때 한 번에 이렇게 갑자기 장대 양봉을 세워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VI에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냥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경우는 뭐 사실 주도주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VI에 걸리던 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장대 양봉 걸리는 경우.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매매하는데 굉장히 조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오늘 종목 중에 큐렉소라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 느낌인데 지금 1분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큐렉소라는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잠잠하던 종목이었죠. 잠잠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9.7%를 1분 안에 상승을 해버립니다. 초봉으로 한번 볼게요. 초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15초봉인데 VI까지 가는데 지금 거의 30초, 1분도 안 걸린 거예요. 네, 거의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초 만에 이렇게 10% 이상을 순식간에 올려버리는 요런 종목이 요새 되게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는 그냥 좀 급등주라고 좀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일단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상승률에서 중요한 게 10%, 20%, 30%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한가고요. 10%, 20%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숫자가 바뀌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VI 가격도 10%, 20%대에서 많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20%대에서 거의 이제 2차 VI가 걸리고 10%대에서 1차 VI가 걸리죠. 근데 이렇게 1차 VI 가는데 1분도 안 걸려서 간다. 이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잡주다. 쉽게 말해서 잡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그냥 조금 극단적인 예시지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VI에 걸리고 나서 쭉쭉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뭔가 흔들다가 가는 척하면서 흔들다가 결국 막 미친 듯이 빼버리더니 오늘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런 패턴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리 종목이 좀 좋아 보여도 순식간에 갑자기 1차 VI를 박아버린다. 그러면은 좀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견조하게 나눠가지고 VI를 가는 경우라면 재료를 판단하고 일봉 위치를 판단하고 거래대금 들어온 것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매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VI를 가 있어. 그러면 1차 VI 걸리고 나서 이거 엄청 세네. 1차 VI 걸리고 나서 여기서 시장가로 한번 매수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나락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1분 안에 갑자기 상승률 10% 정도 기록하면서 VI에 박아버린다. 이런 종목은 저는 거의 패스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0% 이상 상승률에서 진입하는 것은 조심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상승률이 10%, 20%, 30%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종목이 한 20% 정도 상승을 하면은 굉장히 오늘 크게 상승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상승률이죠. 상한가는 사실 하루에 많이 나와봐야 뭐 5개, 6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한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20% 이상 상승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했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구간이 20%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상한가를 가는 건데 여기서 상한가 갈 확률보다는 20% 고점을 찍고 빠질 확률이 당연히 더 크겠죠. 네, 왜냐하면은 상한가가 쉽게 잘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20%를 순식간에 올려버리고 쭉 빼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에코캡 같은 거 요런 느낌입니다. 얘도 오늘 20%딱 찍고 지금 한 19% 후반대 딱 찍고 이때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더니 오늘 거의 2%까지 빠지면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첫 번째 내용과도 좀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급등을 하면서 순식간에 20% 이상을 찍어버리면서 요런 구간에서는 잘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20% 이상을 가면은 여기서 진입을 할지 말지 굉장히 고심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로는 10%밖에 안 열려 있지만 밑으로는 무한대로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0%까지 계속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한가까지도 갈 수 있으니 갑자기 뜬금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20% 이상 상승률에서 진입을 할 때는 좀 소액을
이제 소액 비중만 매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대응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진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총 작은 종목, 유통비율 낮은 종목은 돌파 진입 조심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요즘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은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있게 올라오는 종목이 잘 없어요.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적은 거래량으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시총이 낮거나 유통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력들, 주포들이 올리기가 쉽겠죠. 적은 거래량으로 올리기가 쉬운 종목들은 아무래도 유통비율이 적고 시총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요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 1000억대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딱 1000억 초반, 한 800억 후반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시총이 300억, 500억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히 변동성이 클 수 있겠구나.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비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한 5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50% 이하, 40% 이하. 보통 이제 유통비율이 좀 적은 주식이라 하면 20에서 30%대가 많은데 이런 유통비율이 낮은 주식들은 저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시로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이제 유통비율 40%짜리죠. 39.7%. 보시면은 유통비율이 적고 유통비율이 낮고 시총도 900억대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변동폭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봉 하나에 순식간에 막 4%씩 빼버리고 다시 쳐올리고 요런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요새. 네, 그래서 짱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짱돌 패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 낮고 유통비율 낮은 주식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들어오면서 올라온다? 그러면 또 매매를 해도 괜찮겠죠. 근데 적은 거래량으로 이런 종목들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치고 올라온다.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분봉상 거래량이 적게 터져서 올라오는 종목은 조심한다.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핸들링이 쉽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거래대금이 탄탄하게 터지면은 추가 매수세도 계속 유입이 되고 저점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반등 매수세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맞지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더 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래량이 적게 터져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순식간에 말도 안 되게 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손절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 마이너스 10% 20% 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증백 종목은 조심한다.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인데요. 증백 종목이라고 하면은 증거금 100% 종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EM플러스 같은 종목들인데 이제 여기에 증딱지가 붙어 있어요, 보라색으로. 그래서 이게 증거금 100%라고 증거금 100%면 미수 신용이 안 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제한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무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EM플러스 같은 종목은 증딱지가 붙었어도 증백딱지가 붙었어도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지만 보시면은 증백 종목 중에서 그 시장 장중에 종종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정말 재료가 강한 게 등장한 게 아닌 이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올렸다가 바로 빼버리는 그런 악랄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오버나이트 하거나 홀딩 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뉴스 붙여서 올라오는 종목은 조심한다. 이거는 뭐 뉴스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겠지만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즘 특히 특징주, 그러니까 그 주식을 하다 보면은 특징주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특징주를 한번 쳐보시게 되면은 하루에도 특징주 뉴스가 수십 개씩 뜹니다. 특징주 붙이면서 순식간에 뉴스 붙이면서 올리는 그런 뉴스 매매 할 때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순식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뉴스만 내고 갑자기 미친 듯이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세론 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하고 있는 매매라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비중을 줄이거나 이게 좀 뉴스가 세론 뉴스인 것 같다 하면은 좀 매매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뉴스를 좀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부각 뉴스, 간접적인 그런 재료로 올라오는 뉴스들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호가창이 얇은 종목은 조심한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호가창에 물량이 짱짱하게 박혀있는 종목이 있고 호가창에 물량이 텅텅 비어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짱짱하게 박혀있는 종목들은 호가 변동폭이 짱짱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한 호가, 두 호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으면 이제 장중에 그 종목을 보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요렇게 움직입니다. 진짜로. 네, 초단위로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렇다 보니까 호가창이 좀 비어있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 순식간에 또 이제 급락을 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저는 호가창이 좀 텅텅 비어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8080 호가창을 쓰시면은 이렇게 빈 호가도 다 보이거든요. 빈 호가도 다 보이는데 빈호가가 보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호가가 비어있는 것까지 8080 창을 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호가가 아예 7680원에는 물량이 아예 없죠. 그리고 7690원에도 물량이 30개밖에 없습니다. 10개 있고 이런 게 이제 저는 호가창이 좀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것도 시총이 낮고 유통비율이 낮은 주식에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도 호가창이 비어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 좀 조심하셔라. 네, 이런 식으로 호가창에 지금 물량이 30개밖에 안 박혀있고 이게 종목이 5,700원짜리인데 5,700원짜리인데 5,660원에 30개밖에 안 박혀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죠, 여러분들. 이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끼가 안 좋은 종목은 조심한다. 이거는 이제 일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윗꼬리 전문 종목이라고 좀 저는 부르는데 맨날 윗꼬리를 달면서 윗꼬리만 달면 윗꼬리만 다는 듯한 종목이 있습니다. 항상 강하게 상승하더라도 항상 윗꼬리 달면서 그 종가를 마감하고 뭐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보다는 오늘은 지금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차트를 돌려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이제 증딱지도 붙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 좀 자주 다는 종목이 있습니다. 항상 윗꼬리 달면서 올라오더라도 윗꼬리 달면서 마감하는, 오늘도 윗꼬리 달면서 마감했죠. 이런 특징을 보이는 주식은 항상 비슷합니다. 흐름이 장대 양봉을 만든다기보다 항상 윗꼬리 달면서 종가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증딱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만약에 올라왔어도 매매를 안 했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분봉 흐름을 보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강하게 가는 척하면서 갑자기 네, 급락을 해버리는 이런 패턴. 요새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좀 패스를 하고요. 네, 그리고 동전주 조심한다. 동전주 조심한다는 얘기는 사람마다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동전주가 증백 종목이랑 생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동전주는 좀 위험하다라고 주식 배울 때부터 좀 배웠던 내용이라. 근데 동전주 중에서도 재무 괜찮고 좋은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동전주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제 저는 좀 시총이나 그리고 유통비율을 좀 확인하면서 이게 시총이 좀 낮은데 동전주다. 그러면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매매를. 네, 그래서 동전주도 좀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급하게 설명한다고 좀 버벅거린 점 있었는데 그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내용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은 돈을 번다기보다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계속 시장에서 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시장이 찾아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아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